혈관 건강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중 호모스테인 수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받은 후 나온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 검사 수치 항목은 크게 4가지로 표시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여기서 LDL, HDL, 중성지방은 측정치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LDL 플러스 HDL 플러스 중성지방을 5로 나눈 수치를 합한 값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 중성지방이 150 이하, LDL이 100 이하, HDL이 6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분류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239, 중성지방이 150에서 199, LDL이 100에서 159, HDL이 59에서 41이면 경계라고 분류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고 중성지방이 200 이상, LDL이 160 이상, HDL이 40 이하면 이상이라고 분류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보통 혈액 검사하고 나면 의사 선생이 이렇게 말하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군요. 고지혈증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콜레스테롤 검사 수치가 적혀 있는 그 혈액 검사표를 가지고 오셔서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시고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HDL을 총 콜레스테롤로 나눈 값과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거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더라도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HDL을 총 콜레스테롤로 나눈 값이 0.24 이상이면 정상이고 0.24에서 0.20이면 경계치고 0.20에서 0.16이면 위험하고 0.16보다 낮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은 2 이하면 정상이고 2에서 3이면 경계치고 3에서 4면 위험하고 4 이상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총 콜레스테롤이 273으로 이상이지만 HDL이 정상보다 10 높은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총 콜레스테롤이 199로 정상이지만 HDL이 정상보다 20 낮은 경우. 세 번째 사례는 총 콜레스테롤이 253으로 이상이지만 HDL이 정상보다 10 낮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총 콜레스테롤이 이상이죠.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은 경계치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정상보다 10 높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HDL을 총 콜레스테롤로 나눈 값도 정상이고 이 경우에는 중성지방치가 조금 높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은 경계치입니다. 자, 사례환의 경우는
기본적인 식생활만 정상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사례 2는요.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죠. 중성지방도 정상입니다. LDL은 경계치죠. HDL이 정상보다 20 낮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HDL을 총 콜레스테롤 나눈 값도 경계치고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은 위험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총 콜레스테롤이 253으로 이상이죠. 중성지방도 경계치입니다. HDL 콜레스테롤도 경계치죠. HDL을 총 콜레스테롤로 나눈 값과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값은 위험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식생활뿐만 아니고 필요한 영양소 공급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지혈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이 경계 수치에 있는 경우는 저녁 소식으로 과도한 탄수화물,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섭취를 줄여서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야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혈관에 침착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비타민 B3와 필수 미네랄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이 이상인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저녁 단식을 하는 게 좋고 그 이후에는 저녁 소식을 하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탄산 음료의 섭취를 줄여서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야 합니다.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비타민 B3와 필수 미네랄을 보통 수준보다 조금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모시스테인 수치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이걸 잘 모르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호모시스테인은 뭐냐?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서 메치오닌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 대사 물질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혈관을 손상시켜서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아미노산으로 작용을 합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7 이하면 정상이고 7에서 10이면 경계치고 1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메치오닌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 중간 대사물질로 생성되죠.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메칠 전환 효소에 의해서 메치오닌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시스테인 합성 효소에 의해서 시스테인으로 빨리 전환됩니다. 메칠 전환 효소와 시스테인 합성 효소가 생성될 때 비타민 B9 엽산과 비타민 B12, 비타민 B3가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자, 혈중 비타민 B3, B9, B12가 부족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혈관 질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병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거기에다 활성산소가 LDL 콜레스테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손상된 혈관을 메꾸기 위해서 단핵세포가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을 싣고 거기에 내려놓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혈관 내피에서 거품세포로 바뀝니다. 이 거품세포가 혈관 내피에 부착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죽상반을 만들게 됩니다. 죽상반인 동맥경화로 진행이 되죠. 이 동맥경화가 혈액 속의 어떤 다른 인자에 의해서 죽상반이 파열이 되고, 파열되고 나면 거기에 혈전과 칼슘이 침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말초혈관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혈관 질환의 발병 기준은 무엇일까요? 혈중의 항산화 수치가 낮으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가지고 산화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혈중 B9, B6, B12 이 수치가 낮으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하면서 혈관 내피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으면 혈관 내피에 칼슘이 침착하기 쉬워집니다. 결국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중 항산화 수치를 올려야 되고 B6, B9, B12의 수치를 올려야 되고 비타민 C의 수치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 질환이 발병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혈중 중성지방, 혈중 LDL, HDL 콜레스테롤, 혈중 호모시스테인을 왜 관리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7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 B6, B9, B12를 꾸준히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6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3를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과 호모시스테인을 바로 알고 저녁 소식과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생활로 바꾸어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